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받지 않으셨나요? 제안과 발표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과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뭐 메일로도 그렇고 교육 때도 그런데 참 답답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스킬과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전수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기업의 제안 PM께서 당신의 노하우와 스킬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10가지를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 10가지를 그 제안 PM 분은 과연 몇 개나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개 정도를 적용해 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과 노하우는 그분께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그만의 색깔이에요. 근데 그만의 색깔 옷을 아무리 많이 전달한다 해도,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내가 억지로 입는다고 해도 잘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안의 프레젠테이션의 노하우와 그리고 스킬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밑바닥, 근간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즉 기본적인 걸 지키는 거, 그리고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거,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임원분들이 전문 쪽 영역에서 인문 쪽 영역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건 정보건 그리고 산업이건 기술이건 모두 다 사람이 가장 편하게 쓰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쉽게 쓸까, 편하게 할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이해시킬까에 대한 것들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제안과 발표력은 여러분의 자존감부터 출발을 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방향성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 위에 인문학적인 내용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이해도와 경험, 그리고 기술과 스킬이 이렇게 모아져야만 넘쳐나는 거죠. 결국 제안력은요, 여러분의 스킬과 노하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고 차서 넘쳐 흘러나는 것이 제안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안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5개를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을 뽑으시겠습니까? 대부분 기존의 연구가들이나 작가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제부와 그리고 시나리오부로 구분해서 항목들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5SP, 그래서 5가지인데요. 대부분 항목이 다르더라도 전제부와 시나리오부로 구분이 됩니다. 전제부는 상황, 즉 정해져 있는 거죠. 상황과 과제에 대한 것들이고 주어진 거고, 시나리오부는 제안자와 발표자와 아무튼 제안사가 정성평가, 즉 정성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시나리오부가 됩니다. 노구치오시아라든가 아니면 원페이지 프로포잘의 라일리라든가 아니면 프리드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대부분 대상 제목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전제부로 뒀고요. 시나리오부에서는 방법론 그리고 비용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것들을 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5SP는 어떤 주요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과 발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걸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보고에도 발표에도 기획서에도 제안서에도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결국은 뭡니까? 과제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됩니다. 즉 현재의 풀어야 할 숙제와 그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시간이 없다, 다른 것들 쓸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없다면 여러분 발표와 제안에
과제, 즉 이슈적인 부분과 솔루션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를 제시했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고객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기엔 조금 더 모자라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과제를 이렇게 해결 방안을 통한다면 무엇이 얻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베네핏, 이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런 과제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면 경쟁자, 경쟁사, 경쟁 제품, 경쟁 서비스와의 우리와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이점이 필요하죠. 좀 더 다른 거. 그래서 차별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고객을 설득시키면서 그리고 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스토리화로 묶고 감성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요소를 더 붙이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만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차별적인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제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인데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나 표현보다 이 5가지를 단계적으로만 발표하고 설명하셔도 그것은 핵심 요약서인 이그젝 서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주 간략한 발표 요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의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상황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를 이슈로 잡았습니다. 이 이슈들에 대해서 풀어야 할 방법론은 바로 이런 해결 방안입니다. 이 해결 방안을 통한다면 A사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차별적인 제안이 더욱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5SP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